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로 크게 춥진 않겠지만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과장급 실무회의보다 호전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입장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뇌파로 드론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바이오 기술이 선보였는데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퇴근길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은 오전까지, 그 밖의 지방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1도로 크게 춥지 않겠지만 퇴근길부터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으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 주관으로 그동안 개발해온 미세먼지 관련 기술과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서울 LW 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추진 현황 성과 공유회에서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함께 미세먼지의 발생과 유입, 측정과 예보, 집진과 저감, 보호와 대응 분야 현황에 대한 사업단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두 492억 원의 예산과 함께 지난 2017년 출범한 범부처 미세먼지 프로젝트 사업단은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의 과학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연구 성과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발전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응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 기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선박 연료 전환과 속도 운행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질환 범위를 후유증까지 포함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3년 반 만에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이 본격적인 협의의 길을 튼 것은 의미가 적지 않지만 수출 규제 철회를 놓고는 여전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3년 반 동안 끊겼던 수출 통제 관련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도착한 일본 대표단은 모두 일어서서 한국 측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12일 과장급 실무회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당시엔 먼저 도착한 일본 측이 자리에 앉은 뒤 나중에 입장한 한국 일행과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이번엔 악수를 건네며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체제를 문제 삼아 수출 규제를 단행한 만큼 10시간 넘게 이어진 논의는 이 부분에 집중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기회에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해 서로 이해를 높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서울에서 정책 대화를 또 개최하기로 약속하는 등 계속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국제적 안보 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 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견을 해소하고 조속히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수출 관리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輸出管理については国際的な責務としてそもそも相手国と協議して決定するような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줄곧 대화조차 거부하던 일본이 입장을 바꿔 다시 협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성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든 수출 규제 카드를 쉽사리 되돌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은 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물 몇 방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친환경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 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등 활용 분야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전원이 없는데도 선을 연결하면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물 몇 방울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 기술입니다. 전도성 탄소나노 입자가 코팅된 면섬유 표면에 소량의 물을 떨어뜨리면 젖은 부분과 마른 부분으로 나뉘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면섬유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자발적으로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확산 물 자체가 이용한 게 아니고 그 물이 확산되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가 나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물이 완전히 증발하면 전기 발생이 멈추는 문제도 극복했습니다. 공기 속 수분을 흡수한 뒤 천천히 방출하는 염화칼슘에 주목했습니다. 면섬유 한쪽 면에 염화칼슘을 묻혔더니 습도 20% 이상에서 스스로 수분을 빨아들여 전기를 생산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대기 환경에 있기만 해도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가 발전기들을 직렬로 연결하면 전력 양을 손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원이나 IoT용 센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권위지 ACS 나노와 환경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와 환경과학에 각각 실렸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세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체 곳곳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골프 스윙의 정확도를 분석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스윙 각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프로 선수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뇌파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드론에 집중하면서 발생하는 뇌파가 드론의 동작 신호로 전달돼 공중으로 드론을 띄웁니다. 5초 이상 집중이 계속되자 드론이 공중제비를 선보입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졌고요. 그러면 뇌파를 분석하는 기술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돼서 이런 기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체 움직임이나 뇌파, 호흡 등 신체에서 포착되는 여러 신호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바이오 산업.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세계 주요 나라 바이오 전문가가 참석해 바이오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이끈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유망 바이오 기술을 유치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세계적인 흐름을 공유하는 겁니다.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술 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고리가 잘 엮어지도록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해야 국가 바이오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술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된 유망 바이오 기술은 기술 이전이나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결실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네,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지 15년 만인데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 미군 기지 주변 환경오염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습니다. 지하수에서 기름이 떠다니는 건 물론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1000배 넘게 나왔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 일대 지하수가 지나가는 관측정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런 관측정 10곳 가운데 4곳꼴로 정화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녹사평 주변을 지나면은 기름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사람들 그냥 입 막고 그냥 다니고 그러면 아니면 애들을 안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지는 못하죠. 용산 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무려 1조 원.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기지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한 겁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 기지는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 번도 기지 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번 반환 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낼 생각이 없음을 반복해왔습니다.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 규정 등 어디에도 미군의 배상 책임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국제법에 명시된 책임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사항이고 국내적으로도 분명하게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오염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있는 기지를 반환하면서도 정화 비용을 책임진 전례가 없어 용산 기지 반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9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영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블랙아이스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민자 고속도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구겨진 승용차 문짝과 주인 잃은 옷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뜯겨나간 시멘트 바닥은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사고가 난 도로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또 드론과 각종 측량 장비를 이용해 사고차들의 스키드 마크 등을 측정했습니다. 도로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아마 이 부분이 또 상습 결빙 구간인지, 그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도로 위에 빙판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염화칼슘이 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된 만큼 상주 영천 고속도로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때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다 보니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새벽 4시 40분쯤 경북 군위군에 있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 차로에서 화물차 등 2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5분 뒤에는 반대 방향 고속도로에서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모두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당뇨병 치료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불순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은 지난 4일 유통 중인 메티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46개 중 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수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티포르민 의약품 원료의 제조원에 대한 개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NDMA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한 뒤 메티포르민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선 안 되고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상담을 거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곤충은 농가에서 미래의 먹거리, 이른바 블루 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육 조건에 맞추는 게 까다로워서 농가에서 키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곤충 대량 생산 체제 구축과 우수한 곤충 종자 보급을 위해 충북의 곤충 종자 보급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미래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식량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의약품의 원료로도 주목받으면서 그 쓰임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 집단 사육으로 인한 질병 확산과 폐사율 증가 등으로 곤충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충북의 곤충 종자 보급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곤충 종자 보급센터는 전국 곤충 생산 농가의 곤충 종자를 보급하고 산업 곤충 대량 생산을 안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곤충 집단 사육으로 인한 질병 증가 문제와 유전적 퇴화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질병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균일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한 곤충 종자를 생산하고 또 질병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곤충 종자 보급센터는 첫 단계로 국내 점유율이 높은 흰점박이 꽃무지와 장수푼댕이 그리고 갈색 거저리를 대상으로 지역별 우량 계통을 수집해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완비되면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생산량 대비 3%의 종자를 생산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센터 건립으로 국내 산업곤충 안정적 생산 체계는 물론 이 지역이 곤충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유일하게 건립되는 곤충 종자 보급센터는 곤충 종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질병을 관리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곤충 종자 보급센터가 미래 농가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농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독일 한 도시에서 너구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너구리는 사람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를 마시고 술에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중부 에르푸르트 거리. 너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에 사진을 찍으며 관심을 보여도 무관심한 듯 흔들흔들 걸음을 옮깁니다. 녹색 운동화를 보자 킁킁거리며 잠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Waschbären geschützt vor den Passanten. Der Waschbär machte einen sehr desolaten Eindruck. Ich vermute, er war entweder vergiftet oder alkoholisiert. 이 너구리는 시민들이 마시다 남긴 와인 음료 글리바인을 훔쳐먹다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리바인은 와인에 과일 등을 넣고 끓여 따뜻하게 마시는 것으로 알코올 도수 8% 전후이며 이 지역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음료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걷던 너구리는 상점 입구 계단에 올라 잠에 빠졌습니다. Straßenbahnschienen gelaufen und hat sich auf der anderen Seite der Straße dann näher aufgehalten. Die Feuerwehr hat dann dieses Tier in einen Käfig genommen und hat es dann näher geborgen. 소방관들의 체포에 맞서 손을 물며 저항했던 너구리는 동물보호소로 넘겨졌지만 급성 전염병의 위험 때문에 결국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지난해에도 술에 취한 고슴도치 2마리가 발견돼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요즘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보느라 머리를 몸통보다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는데요. 이 자세가 계속되면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일자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통이나 만성 피로, 심하면 목 디스크까지 올 수 있어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 일자목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